부처님 모신 날을 앞두고 서울 도심에 세계평화와 남북화합을 기원하는 등불이 켜졌습니다. 조계종이 어제 광화문 광장에서 보현사 탑등 봉축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조계종 최고 의결기구인 원로회 의원으로 도법스님과 덕운스님, 정환스님이 새롭게 선출됐습니다. 조계종 초대여장 동주스님의 제자 정호스님이 서울시 무형문화유산 제43호 경제어산의 첫 전승교육사로 선정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루스님이 직할교구 성남 봉국사 주지에 홍인스님을 임명했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유산인 팔공산 갓바위에 참배장이 정비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3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빛으로 장엄하는 서울 광화문 봉축탑이 불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올해는 북한에 있는 묘향산 보현사 13층 석탑을 본떠 전 세계 갈등과 고통이 해소되고 화합과 공존을 기원하는 마음을 모았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불, 법, 승. 우렁찬 구호와 함께 어둑해지던 하늘에 온화한 빛이 두루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한 달 앞두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봉축 기간의 시작을 알리는 거대한 석등에 불이 켜졌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가피가 온 누리에 가득하여 억눌린 자는 자유를, 슬픈 자는 위로를, 병든 자는 쾌차를 얻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두 손 모아 축원합니다. 올해 봉축탑은 북한 모양산에 자리한 보현사 팔각 13층 석탑을 원형으로 삼았습니다. 세계 평화와 남북의 화합 공존을 기원하는 의미로 북한의 대표적인 고려시대 석탑을 19m에 이르는 한지 장엄 등으로 구현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남과 북의 불교계가 각각 제항을 올리고 있지만 우리가 밝히는 이 자비의 빛은 휴전선을 넘어 묘양산의 보현사 팔각 13층 석탑까지 환히 비추는 재회와 통일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연등회가 유네스코 세계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후 북녘단 문화유산이 봉축의 상징물로 제작된 것은 처음입니다. 불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잠시 멈춰서 있습니다. 하지만 멈춤이 곧 포기는 아닙니다. 정부는 부처님의 자리이타 정신을 나침반 삼아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석탑 주변에는 사유의 방으로 널리 사랑받았던 방가사유상 2점도 6m 크기로 자리하면서 환희심을 더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평화롭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환한 연등을 들고 광화문 광장을 도는 탑돌이 현장엔 가족 단위의 시민들도 행렬에 나서며 축제의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언니 엄마랑 손잡고 연등을 하니까 기뻐요. 모두 사랑해요. 한반도의 평화는 물론 전 세계 전쟁으로 씨름하는 이들의 고통이 그치길 바라며 평화와 화합의 걸음을 함께했습니다. Don't fight. No fight. We live in 21st century. We can communicate. We can find something, some point where we can be united. We all people, we live in same time and same world, and we need to protect it for all the futures. 광화문 광장 봉축 점등식을 시작으로 서울 전역에는 5만여 개의 봉축 가로 연등이 빛을 발하며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환하게 밝힐 예정입니다. 특히 조계사와 봉은사, 청계광장 전통등 전시 등
다채로운 행사와 더불어 다음 달 16일에서 17일 이틀 동안 부처님 오시는 길을 비추는 올해 연등의 행사로 이어집니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그 자비심을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 철학으로 실천해 왔습니다. 가장 낮은 곳부터 온기를 채워 사회의 빈틈을 메워나가는 일이야말로 화합을 이루는 가장 단단한 토대라고 믿습니다. 한 달 전 전 세계의 시선을 모으며 보라 물결이 일렁했던 광화문 광장에는 봉축탑이 우뚝 솟아 세상에 자비광명의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서울시 무형문화유산 제43호 경제어산의 첫 전승교육사가 나왔습니다. 2013년 조계종 초대어장인 동주스님이 경제어산 보유자로 인정받는 지 13년 만에 제자 정호스님이 전승교육사로 선정된 건데요. 정호스님은 불교 전통의례에 명맥을 잇는 일에 더욱 매진하겠다며 경제어사를 전수할 수 있는 별도의 교육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민지 기자입니다. 서울 홍원사 경제여산 연구소장 정호 스님이 스승 동주 스님에게서 서울시가 발급한 경제여산 전승교육사 인정서를 받습니다. 보유자가 되기 바로 전 단계인 전승교육사는 전수자와 이수자들을 교육하는 핵심 역할입니다. 지난 2013년 경제여산이 서울시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이후 첫 전승교육사 배출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에 소리를 지금까지 계속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어른 스님 그림자도 쫓아갈 수 없는 그런 부끄럽게 이렇게 큰 증을 받아가지고 더욱 무겁고 흔히 범패라고 불리는 어사는 불교 전통 의례로 경제의 어사는 서울 경기 지역 사찰들이 불교 의식에서 하는 소리입니다. 경제어산 보유자인 동주 스님은 당대 범패 최고봉으로 꼽히던 송암 스님에게 사사받고 지난 60년 가까운 세월을 오로지 범패를 배우고 가르치며 알리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경제어산 전승 보존회를 통해 현재 이수자 3명과 전수자 10명을 길러낸 가운데 전승 교육사까지 나온 것입니다. 내가 가르친 사람이 이거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 상당히 감개무량하고 기쁩니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열심히 더 해라는 그런 격려라고 그럴까 그런 것이요. 한 가지 길에 매진한다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근데 초심을 잃지 않고 많은 시간이 걸려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전수받고 또 서울시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시기에 왔다는 것도 참 기쁘고요. 명실공하게 해주신 후계자가 생겼다고 지금 기쁜 마음이 듭니다. 전승 교육사로 지정된 정호 스님은 1990년부터 송암 스님에게서 상주 건공, 각배, 영산제, 예수제, 수륙제, 짓소리 등 일체의 작법을 공부했습니다. 동시에 1992년부터는 동주 스님을 모시고 연불 수행을 하는 등 당대 최고라고 일컬어지는 어장 스님 2분을 모시고 오늘까지 쉼없이 정진하고 있습니다. 경제어산 전승 교육사가 된 기쁨도 크지만 전문적으로 교육시킬 장소가 없다는 점은 마음에 걸립니다. 마음 놓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불교 전통 의례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연불도 수행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다 도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례를 하면 북치고 징치고 사람들 운지 보고 호적 불고 이러는데 도심 속에서는 안 맞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적한 공간에서 전수를 할 수 있는 교육관이 지대적으로 필요하다.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교 의례를 잇고 있는 스님들의 노력에 더해 종단 차원의 관심과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하겠습니다.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종단의 최고 의결기구인 조계종 원로회의가 도법 스님과 덕운 스님, 정환 스님을 신임 원로의원의 만장일치로 선출했습니다. 덕망과 경험을 두루 갖춘 스님들이 새롭게 선출되면서 종단 안정과 화합, 미래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조계종의 주요 종책을 최종 승인하고
종단의 상징인 종정 추대권을 갖는 원로회의, 실상사 회주 도법스님과 쌍계사 회주 덕운스님, 청룡사 회주 정환스님이 신임 원로의원으로 선출됐습니다. 조계종 원로회의가 제81차 회의를 열고 중앙종회가 추천한 원로의원 선출의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원로의장 자광스님은 새로 모시게 될 세 분의 원로의원들은 우리 종단에서 살아있는 역사와 같은 분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종단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나날이 발전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여러 부실장 스님들, 국장 스님들 정말 노고가 많으시고 조계종 화쟁위원장과 자성과 세신 결사 추진본부장을 역임한 도법스님은 불교계의 대사회적 역할과 개혁을 이끈 종단의 대표 수행자로 꼽힙니다. 덕운스님은 제10대부터 16대까지 7선의 중앙종회 의원과 총무부장을 지냈으며 입법과 행정 최일선에서 종단 발전에 앞장서 왔습니다. 정원스님은 법계위원을 맡아 종단의 위상을 높이는 데 힘썼으며 용주사 전광문도회 의장으로 문중화합을 이끌고 있습니다. 원로회의는 승납 45년 이상, 세납 70세 이상 원로 비구 스님 중에서 종단 경력과 덕망을 갖춘 스님으로 구성됩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지러운 세간의 풍파 속에서도 청정한 수행력으로 종단의 중심을 굳건히 지켜주시는 큰 스님들의 존재는 사부대중 모두에게 큰 의지처이자 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회적 갈등과 변화가 심화되는 시기일수록 저희 후학들은 큰 스님들의 화쟁과 화음의 정신을 본받아 종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종단의 미래가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늘 하심하는 자세로 원로 스님들의 말씀을 경청하며 고통받는 종도와 국민들이 없도록 세심히 살펴나가겠습니다. 신임 원로의원 스님들의 풍부한 경륜과 지혜가 종단의 안정과 화합 그리고 미래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조계종 직할사찰인 성남 봉국사 주지에 홍인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홍인 스님에게 주지 임명장을 전달하며 가람수호를 잘하고 미래 한국불교를 이끌어 나갈 젊은 불자를 길러내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홍인 스님은 전법 포교에 힘쓰면서 한국불교와 종단 발전에 진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홍인 스님은 해일 스님을 은사로 2012년 수계하고 동국대 일반대학원 불교학과 박사를 수료한 뒤 청년대학생을 비롯해 신도시 전법당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기도도량인 팔공산 갓바위 참배장을 정비하는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조지현 의원은 경산 팔공산 관봉 석조 요래좌상 주변 참배장 정비와 관련해 국가유산청이 최종적으로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갓바위 참배장은 시설이 오래된 데다 기상변화에 취약한 구조 탓에 참배객들의 안전이 우려되고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조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국가유산청과 현상 변경 허가 등을 놓고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지난 16일 문화유산위원회 건축문화유산분과회의를 통해 최종 허가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쾌적하고 안전한 참배 환경이 조성돼 지역 관광 활성화와 경제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산 정법사가 올 가을 불교문화체험관 비로 선언을 선보이는데요. 개원에 앞서 선언에 모실 화엄 3존부를 점안했습니다. 아울러 후불탱인 법성화엄도와 명상실을 장식할 천일 화불도를 미리 공개했습니다. 점안식 현장에 조현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영축총림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가 불교문화체험관 비로선언의 개원을 앞두고 화엄 3존불과 법성화엄도 점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점원법회는 전 통도사 주지 현문대종사를 증명법사로 창원한국사 영산스님이 법주를 맡고 최영두 의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부인 대비신 보살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해 진행됐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비로선언 2층 참선 수행실에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지혜의 문수보살과 실천의 보현보살을 모신 화엄 삼존불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삼존불 뒤로는 의상대사의 화엄 사상을 입체적으로 녹여낸 성천스님의 법성화엄도가 펼쳐졌고, 지하 소리명상실 소래원에는 불사동참 대중의 이름을 새겨넣은 박청룡 화백의 천인화불도가 공개됐습니다. 주지 광우스님은 이곳이 불보살님의 가르침이 살아 숨쉬는 도심 속 지혜의 귀의처가 되기를 발언했습니다. 시대의 보물을 만들고자 애를 썼습니다만 하고 나면 항상 부족함이 남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비로소는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비로소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중의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에는 이경자 입사장이 제작한 은입사 사리함에 네팔에서 기증받은 진신사리와 부처님의 지혜를 상징하는 오보, 오양 등을 함께 봉안해 환희심을 더했습니다. 비로선언은 대지 5,000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다양명상실 무디따와 소리명상실 소래원, 전통 한옥 별원 등을 두루 갖춘 복합공간으로 조성됐습니다. 증명법사로 나선 현문대종사는 정법사 사부대중의 신심과 정성으로 거룩한 도량이 이루어졌다며 과거를 넘어 새로운 100년을 여는 전법도량이 되기를 축원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과 어른을 가까이해서 손해볼 건 없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이 십시일반으로 도우셔서 이 거룩한 불사가 엄만 성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길 바라고, 전법사는 올 가을 비로선언을 개원하고 도심포교의 새로운 100년을 열어갈 계획입니다. BBS 뉴스 조현재입니다. 의왕 청계사가 제5기 비파 연주자 양성교육을 회양하고 전통 현악기 비파 보급 활성화와 대중화를 다짐했습니다. 의왕 청계사는 의왕시 컬처앤로드 문화유산 활용연구소와 함께 지난 토요일 설법전에서 신중도 속 비파 철인들 5기 13명에 대한 수료식을 열었습니다. 유산청에서 이렇게 다시 명맥을 잇기 위해 노력하는 중인 악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문화가 우리가 안 배우면은 점점 잊혀지고 사라지고 우리 것이라고 주장하기 어려워진다는 생각에 조금이라도 배워보고자 일반인으로서 참가를 해봤습니다. 이에 앞서 수료생들은 장애인 복지시설 녹향원의 가족 등이 함께한 가운데 기념 공연을 열고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누구나 어쨌든 향유할 수 있는 그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 사업으로 진행해서 앞으로 우리 의왕 지역과 그리고 청계사를 알리는 데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의왕 지역을 대표하는 비파 연주자들을 좀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 있고요. 특히 우리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이 비파를 배우며 전통 문화와 이제 자부심 그리고 이 올바른 인성을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비파 연주자 양성교육 5기 과정은 지난 2월부터 모두 8회에 걸쳐 박장원 비파 연주자와 현선호 보조 강사의 지도로 진행됐습니다. 서해의 안녕과 구군융성을 기원하는 유서 깊은 호국도량 충남 태안 태국사가 수중과 육지의 외로운 영혼들을 달래고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대규모 법석을 마련했습니다. 태국사는 지난 일요일 경내와 인근 앞바다에서 제6회 수륙령가 천도 방생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태국사 주지 보은수림은 환영사를 통해 모든 살아있는 생명을 살리는 무량한 공덕을 성취하는 자비의 법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고, 수덕사 주지 도신스림은 축사에서 태국사가 백제시대부터 국난의 시기마다 백성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온 성지임을 강조했습니다. 행사는 충남 무형문화재 제40호 내포 영산대제 보유자인 보명스림 외 바라제 스림들의 집전으로 장엄하게 펼쳐진 가운데 참석자들은 바다에 물고기를 놓아주며 모든 생명의 극락왕생과 평화를 염원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대광명사가 지난 토요일 대광명전에서 개원 17주년 기념법회를 열었습니다. 대광명사 주지 목종스림은 참석자들에게 일일이 노란 튤립을 전달하며 모든 이의 마음속에 부처가 깃들어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회탈열반을 이끌어준다는 것은
그분이 부처님 법을 배우고 실천해서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본인이 부처임을 자각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이미 모든 일체 중생이 핵한 열반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법회에서 목종스님은 자원봉사자와 신도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했고 신임 신도회장에 신익철 변호사가 취임했습니다.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금강산 건봉사의 삼존불이 금빛 정엄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건봉사는 지난 17일 삼존불 개금불사 회양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만일 연불회를 이어온 건봉사는 전국 불자들의 참배가 끊이지 않는 기도처로 이번 불사를 계기로 수행 중심지로서 위상을 공고히 다졌습니다. 건봉사는 모레 남북평화와 국태민안을 발언하는 금강산 산신대제를 봉행할 예정입니다. (4월 23일) 목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